1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1번. 자,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 나타낸 것. 원래 퇴적암이 되는 과정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속성작용을 말하는 거지. 원래 속성작용은 두 가지 과정 뭐 있습니까? 다짐과 교결. 어쨌거나 다짐과 교결이 일어나게 되면 공극이 채워지고 또는 좁아지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밀도가 증가하는 거였지. 자, 가볼게. 다짐과 교결 있습니다. 자, A에서 퇴적물이 무게에 의해서 다져진다. 이게 무게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중력받는 거잖아. 어떤 질량체가.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하중에 의해서 다져지는 과정, 압축작용 맞습니다. 자, B에서 교결 물질이 퇴적물을 접착시킨다. 그래. 원래 입자 사이에 원래 지하수에 녹아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앙금, 침전되면서 결과적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원래 그러면 이런 침전 역할을 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석회질, 또 뭐 있죠? 규질 또는 철 성분들이 있는 거지. 기억나나? 자, 가볼게. 교결, 그 디귿. 자, 사음은 위와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진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퇴적암이 만들어진 과정, 특히 세설적 현저면 분쇄돼서 만들어진 애들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과정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사음 같은 경우에 세설성 퇴적암이니까 이 과정이 맞겠지. 자, 세설성 말고 또 뭐 있습니까? 퇴적암은 화학적과 유기적. 자, 다음 몇 번? 5번 한번 볼게.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 실제로 퇴적물들이 퇴적된 다음에 바로 암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암석화되는 과정 우리가 속성작용이라 하지. 자, 속성작용은 뭐뭐 있다? 압축과 교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교결, 압축은 다른 말로 다짐이라 하기도 하지. 자, 간화 과정에서 공극, 자, 공극이라는 것은 입자 사이 빈 공간을 말하는 거지. 당연히 압축되게 되면 뭐 공기가 채워져 있거나 또는 물이 채워져 있을 건데 당연히 물 빠져나가고 공기 빠져나가면서 현재 감소하겠죠. 자, 나다 과정. 잠깐만. 자, 나다 과정에서 왜 이러나. 자, 나다 과정에서 밀도가 증가한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지금 나다에서 교결작용이 일어나고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뭐 압축도 되고 교결도 일어나게 되면 원래 이 빈 공간에 다른 물질로 침전, 암석들이 생기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당연히 이거는 현재 보면 질량이 증가할 거잖아. 그래서 밀도가 증가하다가 볼 수가 있겠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부피가 그대로로 하더라도 질량이 증가할 거니까. 아니면 압축되는 과정에서 부피가 오히려 줄어들 거니까. 자, 가나다는 속성 맞습니까? 맞겠죠. 답 5번. 자, 갈게. 자, 퇴적물이 퇴적암으로 되는 과정. 이 과정 우리가 속성작용이라고 그랬지? 자, 원래 속성작용은 압축과 교결. 압축이란 말은 중력에 의해서 다져지는 과정을 말하겠지?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밀도가 커진다. 맞나? 다져지게 되면 빈 공간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부피가, 전체적인 부피가 줄면서 밀도는 커지는 거 맞잖아. 맞지? 그리고 교결이라는 것은 빈 공간. 원래 공기가 채워져 있을 건데 뭘로 채우는 거야? 침전되면서 암석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지. 훨씬 더 밀도는 커지게 되겠지. 맞고. 자, 여기서 공극율이 나오는데 공극이 뭐였지? 입자와 입자 사이 빈 공간을 말하지. 그러면 공극률은 전체 부피분의 바로 현재 공극의 부피를 말합니다. 어쨌거나 다지거나 교결 통해서 채워지게 되면 공극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감소하게 되겠지. 그러면 이 공극률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되는 거죠. 감소. 자, 공극의 크기. 자, 공극의 크기 자체는 어떻게 된다? 작아지겠죠? 현재 공극 자체도 작아지게 될 겁니다. 답은 4번. 넘어갈게. 자, 4번. 여러 가지 퇴적물 1호부터 만드는 퇴적암 쭉 나와 있는데 참고로 이 물질들을 보게 되면 세설성 그리고 석회질 또 돼 있지만 이거 침전물 돼 있잖아. 맞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적과 유기적 중에 석회암과 첨트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도 되고 유기적도 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침전물이 나와 있고 밑에는 생물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각각 화학적과 유기적 구분이 가능할 겁니다. 자, 여기 집계함은 우리 수업 시간에 하진 않았는데 화산탄과 화산역 어쨌든 입자들 큰 애들이 이들이 모여 있는 걸 우리 집계암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응애암 같은 경우에 화산재가 쌓인 건 꼭 기억을 좀 하시고. 자, ABC는 퇴적물 기원에 따라 현재 만들어지는 과정이지 맞지? 맞습니다. 자, 사암과 셰일, 여감 입자 크기에 따라 구분된 것이다. 주 구성 물질이 어떤 입자인지 따라서 나눈 거잖아, 맞지? 맞고. 사암 같은 경우에는 주가 뭐가 됩니까? 모래. 모래 크기 입자 크기 범위가 얼마라 그랬죠? 16분의 1에서
2까지. 그 구분하시면 돼. 자,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 퇴적, 굳어진 것, 현재 B. 자, 녹아있는 물질이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앙금 침전해서 된 거잖아. 맞지? 맞고. 자, 석회암은 주로 하천, 상류 지역에 생성된다. 자, 석회암은 주로 어디서 만들어진다? 어디? 하류? 하류라기보다는 바다. 석회암은 바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석회암의 대표적인 곳이 바로 강원도에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제시했던 게 바로 태백구문소라고 나왔다면 태백구문소는 언제 퇴적된 것? 시대적으로 봤을 때? 신생대라 했습니까? 그 중생대, 고생대였잖아. 그래서 그 삼엽충 화석도 나온다 그랬잖아. 기억나나? 그리고 삼엽충 화석이니까 고생대인 것도 알려주지만 환경도 알려주지. 육지야 바다야? 바다. 알겠지? 바다 기억하십니다. 자, 바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류가 아니야. 자, 넘어갈게. 자, 5번에 보면 지금 집괴함이라는 게 나오는데 참고로 풍화 침식에 의해서는 세설성, 그리고 여기서 화산 분출에 의해서 쌓인 애들 현재 얘 같은 경우도 역시 세설성이야. 맞지? 특히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자, 분출돼 가지고 고체로 나오는 애들은 화산 세설물이랍니다. 그 중에서도 화산재가 쌓인 걸 뭐라 불렀지? 응회암이라 불렀지? 근데 여기서 집괴암이라고 나오는데 이 집괴암은 뭐냐면 화산역이나 화산탄이나 이런 자갈 크기의 화산 분출물이 쌓였던 걸 집괴암이라 그래. 됐나?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쇠설성, 자, 셰일과 사암과 여감, 응이암이 있잖아, 맞지? 그래서 셰일 포함이 될 거고. 근데 화산 분출에 의한 것만 지금 이야기했기 때문에 집괴암 또는 응회암이 되겠지. 자, 그리고 화학적, 자, 해수 침전에 의한 건 물속에 녹아있던 애들이 침전해서 가라앉아서 된 것들을 우리가 화학적 퇴적암, 바로 암염이 포함되겠죠? 자, 암염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석회암, 석고, 그리고 규질, 처트까지. 오케이. 네. 자, 갈게. 이건 굳이 몰라도 돼. 자, 일단 6번에 가는 사암, 나는 석회암 돼 있는데, 참고로 이게 돌이 나와 있다면, 암석이 나와 있다면, 현재 여러분 흑백 가지고 구분하기 좀 어렵잖아, 맞지? 통상 이렇게 명칭들이 거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 그러면 사암이라 했기 때문에 종류를 굳이 구분하자면, 사암 같은 경우는 세설성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석회암 같은 경우는 뭡니까? 유기적도 되고 화학적도 되고 둘 다 되는 거잖아, 맞지? 유기적, 화학적 다 가능하다. 자, 그러면 가나는 모두 세설성 아니지. 세설성은 가만 해당이 된다. 틀렸고. 자, 나는 접촉 변성 작용을 받으면 규함이 된다. 변성이 뭐냐면 열과 압력 받으면 변성이 되는 거. 접촉 변성. 원래 변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접촉 변성은 말 그대로 접촉해서 변성이 되는 거야. 그럼 변성이 되려면 바로 뜨거운 마그마가 관입한 다음에 마그마 주변에 있는 애들은 열받아서 변성이 되겠지. 이런 애들을 접촉 변성이라고 해. 근데 다른 건 뭐냐면 몰라도 돼? 굳이 정리 안 해야 됩니다. 굳이 정리 안 해도 돼. 이건 뒤에 원래 앞번 교육 과정에 있던 거야. 참고로 변성 종류 중 또 하나가 광역 변성이라는 게 있어. 우리 부산 광역시잖아. 광역이 무슨 말이야? 광역은 영역이 넓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광역 변성은 넓은 영역에 일어나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섭입입니다. 자, 판이 섭입할 때 아주 작은 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맞지? 아주 넓은 판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들어가면서 현재 열과 압력이 함께 작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넓은 지역에 열과 압력 받으면서 되는 걸 광역 변성이라고. 몰라도 돼.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변성이 되면 참고로 사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은 거. 그렇지? 자, 그리고 석회암도 역시 변성이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닥에 많이 까는 게 뭐 있지? 또 식탁, 대리석, 대리암이 됩니다. 석회암 변성된 거야. 걔 같은 경우. 자, 그리고 디귿 두 암석 중에 묽은 염산에 반응하는 건 누굽니까? 나 석회암이지. 석회암에 묽은 염산 떨어뜨리면 현재 막 거품 나잖아, 맞지? 참고로 반응하면서 CO2가 생성되기 때문이야. 그런데 대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변성되었지만 대리암도 근원은 석회암이잖아. 그러니까 대리암에도 이제 우리가 묽은 염산 떨어뜨리면 역시 거품 CO2가 생성됩니다. 자, 넘어갈게. 이건 굳이 꼭 정리 안 해도 돼. 됐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자, 가다 생성 원인 다른 새 암석, 사암, 응유암, 석고 나와 있다. 자, 가나는 세설성 맞습니까? 사암과 응이암, 사암은 모래가 주가 되는 거고 응이암은 화산재가 주가 되는 거고 세설성 맞습니다. 자, 나는 화강암의 풍화로 생성된 물질이 굳은 것이다. 지금 석고지? 자, 석고는 뭐였죠? 석고는 뭐였지? 황산 칼슘이었지. 수화된 황산 칼슘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놈들은 만들어지는 것은
원래 물속에 있던 애들이 현재 보면 자, 침전해가지고 가라앉아서 만들어지는 거지. 자, 화학적 퇴적암이었고. 자, 다는 화산 분출물이 퇴적돼서 굳은 것이다. 다는 아니죠. 화산 분출물 누굽니까? 응유암 되겠죠? 화산재인 응유암. 자, 그래서 답은 1번. 자, 넘어갈게. 자, 8번. 퇴적암은 세설성, 유기적, 화학적 분류 쭉 나와 있는데 자, 가에서는 층리가 관찰될 수 있다. 가, 셰일. 셰일 같은 게 층리 있다 없다? 원래 셰일은 주로 쌓인 게 점토잖아, 맞지? 점토는 셰일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또 뭐라 얘기하겠죠? 점토가 만들어서 이암. 근데 이암 같은 경우에는 층리가 없습니다. 같은 점토로 만들었지만 셰일 같은 게 한 점이 자세히 보게 되면 얇은 층으로 형성돼 있어. 근데 이암 같은 경우는 그냥 덩어리야, 덩어리. 층리가 없다는 거지. 자, 층리가 맞고. 자, 나는 생물의 유해가 쌓여서 된 거. 나 같은 경우 유기적 퇴적암 맞는 말이죠? 맞고. 자, 석회암은 다에 해당한다. 다. 유기적도 되고 화학적도 되고. 맞잖아, 맞지? 근데 그러면 이 다에 석회암 말고 뭐도 된다? 석회암 말고 규질 성분? 척투도 했잖아. 척투. 석회암과 척투 둘 다 가능하다. 됐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5번. 척투도 가능하다. 자, 9번. 볼까? 자, 세설성과 유기적, 화학적 나와 있고 참고로 이거 석회암, 석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유기적 확실하잖아, 맞지? 근데 원래 척투하고 석회암은 현재 원래 화학적도 가능하죠. 근데 여기 석탄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쌓여서 된 거니까 유기적 맞고 여감, 사암, 셰일 뭐다? 이건 세설성 되겠죠? 자, A는 유기적. 자, 응유암은 B에 속한다. 세설성의 응유암. 응유암은 뭐가 쌓인 것? 화산재가 쌓인 것. 이거 역시 세설성이라고 그랬지? 맞고. 자, 암염은 해수가 증발해 침전. 맞는 말 맞죠? 한참고로 암염은 요거 화학적 퇴적암이었습니다. 맞지? 그 답은 5번. 19번. 자, 10번.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 일부 나타낸 거 되어 있는데 자, 갑시다. 자, 석회암은 A와 C를 거쳐 형성된 암석이다. 참고로 우리가 형성되는 과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눴지. 세설성도 있고 화학적, 유기적도 있는데 지금 A와 C 그랬는데 화산 세설물이고 쌓여서 퇴적암 됐다. 일단 C 같은 경우에는 퇴적물들이 암석되는 과정은 우리가 속성작용 그랬지. 자,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화산 세설물이었어. 참고로 화산 세설물이 쌓여서 된 건 뭐 있었죠? 응휘암, 화산재가 쌓인 거 그 하나밖에 없었잖아. 그러면 응휘암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하죠? 세설성이었잖아, 맞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점토 쌓여가지고 셰일되는 것, 사암, 그리고 여감, 그리고 응휘암까지. 자, 근데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화학적과 유기적 두 가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화산 세설물 지금 세설성 퇴적암에는 속하지 않는 부분이잖아, 맞지? 그래서 반대 이야기한 거고 틀렸고. 자, C에서는 퇴적물이 공극이 감소하고 밀도가 증가한다. C가 바로 퇴적물이 퇴적하면 되는 것. 이건 속성작용이 그랬지. 속성작용 두 가지 뭐 있습니까? 속성작용은 압축, 다짐작용과 교결작용. 입자들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맞지? 자, 그러면 참고로 다짐작용에 의해서 입자들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공극이 감소하는 것. 그럼 밀도 증가하겠지. 그리고 교결작용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지. 자, 실제로 보게 되면 빈 공간이 이 공극의 교결물들 채워주는 거지. 동일한 부피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질량이 증가할 거니까 역시 밀도는 증가하겠지. 둘 다 그런 작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소하고 밀도 증가 맞는 말이다. 자, B와 C를 거쳐 형성된 암석은 구성 입자 크기에 따라 분류한다. B, C. 세설물이고 C라 그랬으니까 참고로 세설물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세설성 퇴적암을 말하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있다? 셰일, 삼, 여감. 하나만 더. 자, 모래 크기 얼마였죠? 모래 크기 꼭 기억하라 그랬는데. 얼마였지? 이야기하네. 그래. 16분의 1에서 2까지. 왜냐하면 여러 문제에 그 숫자를 뭐 지금도 우리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숫자를 묻는 건 아니야. 물어보진 않아. 뭐 모래 크기는 16분의 1에서 2다 이런 거 묻진 않지. 그런데 이런 게 나와. 예를 들어서 어떤 퇴적암을 이루는데 참고로 이쪽이 가로축이 입자 크기고 입자 크기 나와 있고 양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쉘이라 하더라도 다 점토만 있는 거고 사암이라 하면 모래만 있는 거고 이런 건 아니잖아, 맞지? 주 암석이 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뭐 점토고 모래고 여감 한점분이 자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6분의 1이고 여기가 2야. 근데 여러 구성하고 있는 그 퇴적암에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비율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16분의 1, 자, 16분의 1에서 2까지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잖아. 맞지?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얘가 4음이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부호가 나왔다. 그럼 뭐가 됩니까? 2를 넘는 애가 많단 말은 여감이 되겠지.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이 숫자를 알아야 돼. 됩니까? 자, 넘어갈게. 자, 그래서 현재 셰일 3 여감으로 나누는 것, 최설성 태저감이었다. 자, 11번. 자, 오늘 태적 구조 나와 있는데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입니까? 자, 태적 구조 보게 되면 아래 동그라미 좀 보이잖아, 맞지? 위로 갈수록 입자가 작아지는 무슨 층리? 이건 점이층리.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층리 잡을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태적 구조는 사층리, 점이층리, 연은, 건열. 요 네 가지지? 자, 그럼 이거는 점이층리를 말하는데 점이층리는 어떤 환경에서? 깊은 곳. 그렇지. 깊은 곳에 쌓이게 되는데 참고로 현재 입자 크기가 다양해야 되는 거지. 다양한 크기 입자가 한꺼번에 유입되게 되면 낙하 속도가 누가 크다? 큰 것, 작은 것? 큰 것. 그래, 큰 것부터 먼저 밑에 자리 잡게 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 크기가 작아진다 그랬지? 자, 가볼게. 자, 물이나 바람, 흐름. 자, 참고로 이런 흐름에 의한 건 사층리였죠. 기억나나? 그래서 사층리 같은 경우에 흐름 방향을 알 수가 있더라. 자, 저탁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해저 지진 발생했을 때 대륙 사면 따라 흐르는. 참고로 여러 가지 큰 것들, 작은 것들 섞여 있는 그 탁한 흐름을 저탁류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 쌓였죠? 대륙 사면이 끝나면 하면 대륙대였지. 대륙 사면 경사면 따라 흘러내리게 되면 다시 완만해지는 대륙대에 쌓이는 거였지. 자, 깊은 곳이죠. 자, 지층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있습니까? 왜냐하면 원래 정상적인 모습은 아래쪽이 큰 놈인데 만약 이게 뒤집어져 있다면 위에 큰 놈이 있겠지. 그래서 역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답은 4번. 자, 12번. 여러 태적 구조 나와 있는데 가가 사층리, 나가 건열, 다가 연원되는 거죠. 자, 이 모습들은 모두 다 현재 지층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지. 자, 갈게. 자, 가로부터 태적물이 공급된 방향. 왜냐하면 사층리는 물 또는 바람의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어디서 공급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참고로 가에서 모두 다 같은 방향인데, 자, 지금 흐름 방향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이야? 모두 다? 이 경사진 방향 그대로라 했죠? 자, 그리고 아래로 오목하다면 이건 역전이 안 된 거지? 자,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나다는 수심이 깊은 곳에 주로 형성된다. 자, 건열과 연은, 건열은 주로, 자, 건조한 기후였죠? 참고로 물속이면 안 되는 거지. 주로 물 밖으로 나와서 건조한 환경이 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거 있고, 연어는 깊은 곳, 얕은 곳? 연은 얕은 곳이었죠? 자, 참고로, 수업 영상 안 봤나? 자, 물이 찰랑거리면서, 실제 물이 찰랑거릴 때, 자, 이거 실제로 물의 파동이라는 건 실제로 입자들이 상하로 움직인다 그랬지? 그러면 깊은 곳이라면 물입자, 표면에 있는 물입자들이 상하로 움직일 때 그 힘이 아래로 바닥으로 전달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얕기 때문에 현재 상하로 진동할 때 바닥을 때리면서 그 흔적을 남기는 거잖아. 그래서 얕은 곳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바다뿐만 아니라 자, 호수에서도 물이 찰랑거리잖아. 바람이 불면 됩니다. 그래서 얕은 바다나 호수 모두 다 가능하다. 어쨌거나 얕은 곳이다. 자, 그러면 가나다로부터 지층의 상하를 판단할 수 있다. 자, 상하란 말은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고 그걸 말하는 거지. 그 역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되겠나? 그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3번. 지금 나와 있는 그림들은 하나도 역전된 게 없지? 자, 13번. 자, 가다 서로 다른 환경 형성된 태적 구조. 지금 태적 구조들이 나와 있는데 가는 뭡니까? 연원이죠. 원래 연원은 위로 뾰족하지 맞지? 물결 모양. 자, 나는 사층이죠. 사층 아래로 오목한 것. 이거 정상적인 모습. 자, 다 같은 경우는 뭐다? 건열이다. 참고로 이 중에 역전된 건 누구만? 누구? 연은만 이건 역전돼 있죠. 건열 아래 뾰족한 거 맞잖아. 맞지? 마르면서 갈라진 것, 그 단면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모두 다 단면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는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형성. 연어는 얕은 물 밑. 맞는 말이지? 물결 치면서 물입자들이 상하 운동할 때 바로 그 흔적 남기는 거잖아. 맞지? 깊으면 안 된다. 얕은 곳이다. 자, 나는 사층이 맞고. 자, 나가 형성될 당시에 물이나 바람. 자, 볼게. 스몰 A에서 스몰 B 쪽으로 흘렀다.
참고로 이건 역전 안 된 상황이고 아래로 오목하다면 경사져 있는 그 방향으로 이동 방향이라고 그랬지.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 또는 물이 흘러가는 방향. 그러면 스몰 a에서 스몰 b 맞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자, 다음은 건조한 환경에서 퇴적된 후에 물 밑으로 가라앉아 현재 다 퇴적 구조 형성했다. 참고로 여러분들 주로 퇴적되는 곳이 물 속이야, 물 밖이야? 물 속이라 그랬죠. 그래서 물 속에서 퇴적된 다음에 이게 물 밖으로 나와서 마르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또는 건조기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건 지금 다 4번 같은 경우는 반대로 마른 거지. 물 속에서 쌓인 다음에 물 밖으로 드러나서 마르면서 건조화되면서 건해를 만들었다. 왜냐하면 건조하면 수축하니까. 자, 가다 중에 지층 역전된 것은 가. 맞죠? 여름만 역전됐습니다. 자, 넘어갈게. 자, 이 중에 안 나온 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퇴적 구조 중에. 안 나온 퇴적 구조는 점이층리. 점이층리는 입자가 위에 큽니까? 아래가 큽니까? 아래 컸죠? 위로 올라가 점점 작아지는. 어느 환경? 깊은 곳. 바다가 될 수도 있고 호수도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심해가 일단 수심이 깊은 곳. 자, 14번. 자, 태적 환경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것 되어 있는데 A에서는 B에서보다 입자 크기가 큰 암석이 형성된다. A에서 B. 참고로 여러분 하류로 가면 입자 큽니까? 작습니까? 작지. 왜냐면 하류 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면 속도가 느려지잖아. 그래서 상류는 흐름이 강하죠. 그래서 현재 하류로 갈수록 흐름이 약해지다 보니까 참고로 입자가 점점 내려갈 수 있는 입자가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물감 흘러가면서 서로 막 부딪히면서 계속 부서지는 거지, 깨지는 거지. 풍화 침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역시 하류로 갈수록 입자가 작아지는 거지. 자, 그래서 현재 하류로 내려갈수록 풍화 정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입자 크기는 작아진다. 자, 그리고 각진 애들은 어떻게 되죠? 뾰족뾰족 각져가 있던 애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둥글둥글해지는 거지. 그걸 뭐라 부르냐면 원마도라고 합니다. 둥근 정도를. 그래서 원마도는 증가한다. 우리가 원마도라는 단어를 배우진 않았지만 이렇게 풀어서 제시합니다. 밑에 니은처럼.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거의 비슷한데 A에서는 B에서보다 입자가 더 각지고 덜 둥글둥글하다. 참고로 하루로 갈수록 서로 부딪히면서 이 각진 것들이 없어지면서 둥글둥글해진다. 그 말이지. 자, C에서는 연원이 형성되기도 한다. 연원은 깊은 곳, 얕은 곳. 얕은 곳. 그러면 이 연환도 가능하겠죠. 넘어갈게. 아까 심해에서 깊은 곳에 만드는 게 뭐 있었죠? 점이층. 자, 15번. 자, 우리나라 세 지역 나타낸 것. 자, 가 지역은 응유암층이 두껍게 쌓여있다. 특히 응유암, 화산 분출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쌓여있는 곳이잖아, 맞지? 대표적인 곳이 어디야? 화산 분출. 우리나라. 제주도가 되겠죠. 제주도가. 자, 고생대 석회암. 자, 주로 우리나라의 석회암이 나타나는 곳은 강원도와 경북의 현재 위쪽 지역, 울진 같은 곳. 그리고 충북이라 하더라도 현재 보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단양 같은 오른쪽에 있는 곳이었죠. 다 강원도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뭐 정선이나 태백이나 삼척이나 다 그런 지역과 현재 아까 말했던 경북과 충북 이 일부 지역이었습니다. 어쨌든 다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 되겠지. 자, 그리고 세1층 공룡 세발자국. 공룡하면 어느 시대? 중생대. 참고로 공룡 발자국 세발자국 잘 나타나는 곳은 고성과 해남이었지.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좀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할게. 시대까지 한번 확인하면 우리나라 화산 활동은 모두 다 신생대 때 일어났다 그랬지. 신생대. 그래서 가는 신생대. 자, 그리고 나는 고생대라 말을 해줬지. 돼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석회암들은 대부분 다 고생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다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석회암은 바다에서 쌓이는데 주로 얕은 바다에서 주로 쌓이게 돼. 그것까지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공룡하면 어느 시대다? 중생대. 그래서 시대가 다 다르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 지역에 화산 활동이 있었다.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지금 현재 응유암은 화산재니까 화산 쇄설물이 분출된 거니까 화산 활동 맞지? 자, 나 지역의 석회암 지층 바다의 환경. 아까 석회암은 얕은 바다에서 만든다 그랬지? 자, 화학적 퇴적암. 자, 지층의 생성 시기는 나보다 다가 빠르다. 참고로 다는 중생대, 나는 고생대. 현재 참고로 나가 더 과거가 되는 거지. 나가 더 과거니까 먼저 쌓였겠지? 그래서 이 말은 틀렸다. 답은 3번. 16번에 이거 누가 물어봤지?
자, 해안에서 발견된 태적 구조다. 물결 모양이잖아, 맞지? 물결 모양. 자, 물결 모양이니까 연은 그리고 얕은 바다가 되겠죠. 됐나? 근데 조심할 것이 우리가 배웠던 것은 자, 연어는 위로 뾰족, 아래로 뾰족. 위로 뾰족한 그 단면의 구조잖아, 맞지? 그런데 연운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면을 보여줍니다. 이 면을. 원래 여러분들 지층이 있다면 현재 그 줄무늬를 뭐라 불렀지? 층리라 그랬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층리가 있다면 이 면을 보여준다. 그래서 층리면이라 그래. 됐나? 간혹 이걸 또 묻는 경우도 있어. 이 그림은 단면이다 또는 층리면이다. 단면이 아니라 층리면이죠. 얘는 됩니까? 음. 뭐라고? 어디 있냐고? 뭐라고? 그래? 아니,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훨씬. 이게 글이 안 보이면. 자, 17번. 서로 다른 태적 구조 나타낸 것 돼 있는데, 자, 참고로 가는 사층리, 나는 점이층. 근데 이 중에 역전된 게 있습니까? 건열. 또, 사층리는 역전됐죠. 원래 사층리는 아래로 오목하다 그러잖아. 그래서 가가 역전, 그리고 다도 역전. 건열은 아래로 뾰족한 것. 맞지? 점이층리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 큰 거였습니다. 물론 여기는 점이층리가 4개나 있지만 각 한 층의 점이층리는 아래쪽이 크고 위로 갈수록 작아지고. 됐지? 자, 가는 사암에서 다는 쉐일에서 잘 나타난다. 잘 나타난다 그랬어. 무조건 사암은 아닙니다. 사층리하면 잘 나타나는 곳이 해안가나 또는 사막이었잖아. 사막의 모래. 그치? 주로 현재 모래도 많지만 작은 점토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미사가 뭐냐면 모래 중에 작은 입자들을 우리가 미사라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모래와 점토지. 그치? 자, 아까 건열 같은 경우는 어때? 아까 뭐였지? 아까 우리 내용 정리할 때도 주로 점토일 때 잘 나타난다 그랬지. 입자가 작을수록 현재 갈라짐이 잘 형성됩니다. 구조를 잘 나타내는 거지. 자, 나는 사막에서 사막은 사층류와 관련된 거죠. 맞지? 점이층리는 어떤 곳? 깊은 곳. 특히 어디? 대륙? 3일 끝나는 대륙? 대. 대륙대. 깊은 곳. 자, 다는 태적물이 건조한 환경. 맞죠? 마른 거지? 맞습니다. 수면 밖으로 드러난 경우에 생길 수가 있다. 자, 가와 다는 정상인 상태. 나는 역전 아니지. 가와 다가 역전이고 나가 정상인 것. 됐죠? 자, 마지막 문제. 넘어됩니까? 자, 18번. 자, 화성지 시화호 그랬는데 여기는 태저감들이 많고 자,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내용도 태저감들이 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중생대의 생성. 이게 공룡 알. 공룡이니까 공룡은 어느 시대? 중생대. 그래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나라 태저감들은 주로 중생대가 많았잖아. 맞지? 자, 니은 암석 생성 당시에 기포가 빠져나가 형성되었다. 참고로 여러분들 기포 빠져나가서 구멍 뚫려 있는 건 바로 현무암이잖아. 맞지? 그런데 현무암은 화성암인데 얘들은 봐봐. 움푹 패인 구멍들이 있다. 층리가 함께 관찰된다. 층리가 있단 말은 무슨 암이야? 폐저암을 말하는 거지. 이거는 화성암에 대한 이야기가 안 맞지 서로. 됐나? 자, 그리고 움푹 패인 것 이건 뭐죠? 우리가 내용 정리할 때 현재 시화호 같은 경우는 여감도 있다 그랬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자갈 맞아. 자갈이 빠져나가서 움푹 패여 있는 구조 뭐라 불렀죠? 마이산에 있는 것. 마이산에 있는 자갈이 빠져나가서 움푹 패여 있는 벌집 모양 구조가 타폰이라 그랬지. 이건 타폰입니다. 타폰이. 자, 풍화침시 때 나타낸 거고 이거 빠져나간 건 현무암이 될 거고 자, 관찰 결과로 뭐 이 지역은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퇴적암. 화석이 있으니까 승리가 있으니까 이건 퇴적암 되겠지. 됐지? 이제 두 가지 조건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자, 19번. 자, 다음은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 잡아봐. 강원도 태백이란 말 나왔다면 태백에 구문소 나왔다면 이거 무슨 함? 무슨 함? 석회암 바로 나와야 돼. 이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설악산, 울산방이 나와 있는데 자, 울산방이나 북한산이나 불암산 무슨 암석이라고? 화강암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도 아셔야 돼요. 참고로 우리나라 석회암들 보게 되면 특히 이 강원도에 있는 석회암 하면 어느 시대? 고생대. 어떤 환경? 육지야 바다야? 바다라는 거. 석회암은 바다에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뭐 울산바위뿐만 아니라 북한산, 불암산 이 화강암들은 언제? 중생대. 이 시대 아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 제주도라면 또는 한탄강이라면 어느 시대? 신생대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 자, 지금 가는 구문소는 고생되고 울산바 이건 중생되는 거 아셔야 되고, 자, 가는 바다에서 생성된 해적암이다. 맞습니까? 맞지?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지금 석회암이고 삼엽충이잖아. 맞지? 자, 삼엽충이 어디 살았다? 가볼게. 자, 가는 나보다 먼저 자, 가는 나보다 먼저 생성됐다. 시대를 안다. 그 말이지? 이거는 고생되고 중생되니까 당연히 고생대가 먼저지. 그걸 말하는 거고. 자, 가에는 염리, 나에는 주상절리. 그렇지. 이건 모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염리는 뭐냐면, 리라 붙은 것들은 선구조라 그랬어. 선구조. 그래, 절리라는 것은 끊어진 현존미 선구조를 말하는 거지. 틈을 말합니다. 그리고 층리라는 것이 지층에 나타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염리는 뭐냐면, 참고로 이거는 변성함에서 나타나는 선구조야. 몰라도 돼. 이게 앞번 교육과정의 문제다 보니 그래. 염리는 변성함에 나타나는 선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가는 현점 이건 태저감이니까 염리가 아니라 층리가 나타나야 되겠지? 됐죠? 자, 그리고 나이는 주상절리가 아니라 이거는 심성암이다 보니까 화강암 당연히 판상절리가 나타나야 되겠지. 지금 지표상에 드러나 있는 상황이니까. 자, 판상절리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원래 심성암 땅속 깊은 곳에 있다가 융기하고 위에 있던 애들이 풍화침수로 제거되는 거잖아. 맞지? 무슨 제거? 압력 제거. 압력 감소.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맞나? 자, 주상절리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식어서. 냉각되면서 뭐 하기 때문에? 수축하기 때문에. 됐지? 오케이. 별로 안 어렵죠? 참고로 염리는 변성에 나타나는 선구조입니다. 꼭 몰라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자, 이건 작년 수능 문제인데 20번 되겠죠? 자, 건열과 사층이 연원 나타낸 거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역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A가 뭡니까? 연원, B가 사층리, 자, C가 건열. 쉽습니다. 자, A에서 건열 나타난다. 아니지. 현재 보면 건열은 C. 자, B의 태적 구조를 통해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뭐 B뿐만 아니라 A, B, C 모두 다 확인 가능하죠. 그리고 B를 보더라도 역전 안 된 것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로 오목한 구조. 자, C가 형성되는 동안 건전 환경에 노출된 시기가 있다. 당연히 그래 말라서 건조화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 맞지? 이걸 세빈이가 물어봤나?